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 16학번 컴퓨터 정보공학부 이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wards Total Recall in Industry Anomaly Detection입니다. 저는 평소에 MES, 즉 Manufacturing Exclusion System, 제조 공정 시스템에서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관련된 지식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생산품에 최적화된 더 높은 생산률을 위해서 초기에 이상치가 있는 원자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탐지 관련된 지식을 쌓고자 이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이 제 관심사와 강의를 수강하게 된 동기가 부합되는 논문이 해당되는 논문으로 이제 산업 시스템 원자재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효과적인 패치코어라는 아이디어로 이상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네, 세미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트로덕션 섹션에서는 이상 탐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논문의 가장 큰 아이디어인 패치코어에 대한 오버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 Work에서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이상 탐지 연구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이 논문과 비슷한 아이디어인 스페이드와 PID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치코어의 세부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익스페리먼트 섹션에서는 이제 패치코어를 통해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클루전 섹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진행하고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POC를 Git 클로닝부터 이제 실제 로컬 GPU를 활용해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고 실행을 통한 결과물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섹션입니다. 산업 탐지란 무엇이냐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은 수의 정상적인 인스턴스만 본 이후에도 이상치와 이제 정상적인 노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결함 분류가 특히나 매우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함이라는 것이 얇은 긁힘부터 이제 미묘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매우 더 큰 결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해당되는 밑에 그림이 그 이상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패치코어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 분류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원자재에서 잘못된 결함을 표시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것들이 매우 다양하고 이제 각기각계의 매우 다르게 이제 이상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패치코어가 도대체 어떤 그 좀 더 개선점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패치코어는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콜드 스타트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상 탐지에 대한 모델들이 정상적인 데이터셋만을 활용하여서 이상치를 분류해내는 그런 어,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상치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그 분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부족했었는데요. 이제 패치코어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데이터셋까지 활용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코어는 테스트 시에 이제 사용 가능한 명목상 정보를 최대화를 진행하고 이제 이미지넷 클래스에 대한 편향을 줄이게 되고 이제 이를 통해서 높은 추론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세개의 해결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 뱅크라는 거를 매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컬 집계 수준 가능해서 이제 패치를 활용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디 코어셋 세부 샘플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요가 다음 밑에 있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신 것 같이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면서 이제 코어셋을 위한 패치 코어라는 중간에 이제 메모리 셋을 활용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분류를 진행한 테스팅에 대한 도식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상 탐지에 대한 동향,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이제 대부분의 이상 탐지 모델들은 이제 명목 데이터에 고유한 표현을 학습하는 기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 데이터 분포를 좀 더 나은 추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반 확장, 뭐 생성적 적대적 훈련, 뭐 목표 미리 정의된 물리적 증강에 대한 불변성 재구성, 뭐 등등의 이제 메모리 뱅크의 프로토타입, 뭐 제한된 표현 공간 등등의 이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패치코어와 관련되어서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스페이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PA 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이드는 패치코어와 비슷하게 그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리디 코어스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페이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미지 수준 이상 감지 및 이상 세분화에 대한 패치 수준 접근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능 표현을 위해서 이제 그 패치 코어는 세 가지 정도의 특정 그 알고리즘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기능 표현을 위한 한 가지 선택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마지막 수준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지역화된 명목 정보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시에 발생한 이상 유형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이상 탐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지넷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매우 심층적이고 추상적인 기능은 콜드스타트 산업 이상 탐지 작업에 이제 매우 겹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미지 분류로만 이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치 코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중간 또는 중간 수준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패치 수준의 메모리 뱅크 M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제공된 트레이닝 컨텍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너무 일반적이거나 이미지넷 분류에 너무 치우친 기능을 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메서드로 이제 패치코어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XN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될 경우에는 M이 매우 커지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추론 시간과 필요한 저장 공간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저수준 및 고수준 및 기능 맵을 사용하는 이제 스페이드에서 이미 언급이 된 문제인데요. 이제 계산 제한된 이로 인해서 이제 스페이드는 전체 이미지, 깊은 기능 표현에 의존하는 약한 이미지 수준 이상 감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픽셀 수준의 이상 감지를 위해 기능 맵의 사전 선택 가능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전체 이미지에서 저해상도 이미지 넷에 편향된 표현이 계산되어 탐지 및 현지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더 큰 이미지의 개수와 이제 대해 M을 의미 있게 검색할 수 있게 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이제 패치 기반 비교를 통해 이상 감지와 세분화에 모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제 M으로 인코딩된 그 명목 특정 범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크기의 무작위 서브샘플링은 명목 특징 적용을 인코딩된 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드와 달리 코어셋 서브샘플링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성능을 유지하고 추론 시간을 줄이는 이제 M을 특정 부분만 이제 줄이게 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치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한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명목 패치 기능 메모리 뱅크 M을 사용하게 되어서 패치 컬렉션 테스트의 패치 기능 사이에 최대 거리 점수 S 프라임을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수준 이상 점수 S로 수정하게 됩니다. S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S 프라임에 대한 스케일링 W를 적용하여서 인저 패치 동작을 설명하게 되고, 이제 메모리 뱅크가 비정사적인 후보 M 테스트와 M 프라임의 자체적인 인저 샘플링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드문 명목 발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 패치 점수가 이제 비정상적인 점수를 높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중치 재지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최대 패치 거리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S가 주어지면서 세분화가 직접 따르게 됩니다. 이미지 수준의 면직 점수는 이제 ARG Max만 연산을 통해서
패치별 변칙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이제 분할 맵은 각각의 공간 위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패치 이상 점수를 재정렬하여서 동일한 단계에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입력 해상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쌍선형 보건법으로 결과를 업스케일링하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커널 너비 이제 4 정도 되는 가우스 그 가우스이안 결과를 통해서 이제 평화를 진행하였지만 이제 옵티마이징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결과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패치 코어를 통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결과나 이제 어떻게 이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패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은 총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MV-Tech AD나 이제 MTD를 두 가지 사용했는데요. MV-Tech 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의 서브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5,354개의 이미지와 이제 1,725개의 이제 테스트셋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TD 같은 경우에는 925개의 무결점된 데이터셋과 이제 392개의 이제 마그네틱 타일의 이제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데이터셋은 이제 명목 전용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뉘게 되고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제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256 곱하기 256이나 224 곱하기 224로 이제 크기를 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무결점 이미지의 20%는 테스트셋에서 평가가 되고 80%는 홀드 스타트 트레이닝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그 모델의 학습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이제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픽셀 단위인 AURC가 진행되게 되고 두 번째는 프로메트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들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뱅크라는 거를 활용하는 게 패치코어인데요. 이제 메모리 뱅크를 활용할 때 서브 샘플링을 25%, 10%, 1%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이제 패치코어는 하위 데이터셋에서 이제 일관되게 높은 성능으로 훨씬 더 높은 평균 이미지 이상 탐지를 달성하게 됩니다. 엠텍의 이미지 레벨 이상 감지 결과는 이제 해당 표들에 나와 있게 되고 이제 모든 경우에 패치코어는 이제 모든 서브 데이터 샘플링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능으로 훨씬 더 높은 평균 이미지 이상 탐지 성능을 달성하게 됩니다. 패치코어가 25%에 대해서 2.1%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오류가 0.9%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57%의 오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결과물들은 이제 산업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감소입니다. 최적의 F1 인덱값을 이제 MV-Tech 같은 경우에는 1725개 이미지 중 42개만 잘못 분류되고 모든 클래스의 3분의 1이 완벽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패치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50개 미만의 이미지가 잘못 분류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제 또한 패치코어는 픽셀 단위의 ARURC 및 이제 프로메트릭으로 이제 최첨단 된 세분화를 달성하게 돼서 매우 큰 성능의 그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벤치마킹, 다양한 모델들과의 이제 비교를 진행한 표인데요. 이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델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그 이상치가 있는 도메인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패치코어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들이라 하면은 이상치가 있는 것이 뭐 바틀, 카페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들에서 이제 확실한 성능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해당되는 패치코어 알고리즘을 이제 제시한 이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큰 아이디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패치코어란 것이 어떤 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했냐 하면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패치코어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테스트 시간에 명목 컨테스트의 최대량을 유지하는 것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로컬 어웨어한 이제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미지 내에서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명목 패치 기능 수준을 표현하였고, 이제 코어셋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최소의 런타임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종적인 결과로 이제 낮은 계산 비용으로 최첨단 콜드 스타트 이미지 이상 감지 및 이제 위치 파악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MVTech 이제 99% 이상의 이상 검출을 RURC 평가 지표를 통해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 대한 그 발표 결과이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 패치코어라는 그 논문의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켜 본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치코어라는 코드가 Git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 Git 프로필 이제 LESK212에 있는 로컬 환경 레퍼지토리에 이제 포크를 진행을 먼저 하였고, 이제 포크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카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로컬 호스트 PC에 이제 Git 클로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Git 패치코어라는 POC 코드를 다운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셋도 이제 제안서에 발표한 것, 제안서에 작성했던 것처럼 이제 캐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찾았던 데이터셋을 네, 그 다운을 로컬 환경에 받아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한 그 머신러닝을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한 아이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이참과 이제 두 번째는 콘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환경을 통해서 이제 그 코드들을 열게 되었고, 이제 그 환경 세팅을 위해서 콘다에 어, 그, 그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고 이제 서포팅을 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호스트 GPU는 이제 2080 Ti인데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OS는 이제 윈도우로서 이제 좀 더 편하게 그 GPU 서포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 패치코어라는 그 POC를 그 실행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GPU가 서포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황색 그 네모 박스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통해 테스트까지 진행되어서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 프롬프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존의 POC가 이제 그 디폴트 값이 카페트를 구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화면으로 그 디폴트인 값을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다면 이것들을 이 상치를 탐지하는 과정의 결과물로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곳이 이 상치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그 빨간색 부분으로서 이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패치코어란 코드가 돌아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정보공학부 16학번 이성민이었습니다.